제품이 여태까지 우리가 쓴 거는 슈퍼라든지 할인 매장에서 썼거든요. 근데 어차피 쓰는 이 생필품을 어디로?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뭐가 된다? 사업이 된다. 그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되는데 뭐 나한테 장점이 있어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30% DC를 해줍니다. 소비자가에서 30% 회원가. 두 번째 100% 소비자 만족 보증률. 즉 내가 제품을 쓰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 다 가능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택배 서비스. 대한통을 통한 택배를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너스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쓰는 제품은 슈퍼라든지 할인 매장에 쓰면 보너스 주나요? 그냥 포인트 잡아주잖아요. 여러분들 OK 캐시도에 0.05가 잡아줍니다. 근데 우리는 35% 많게는 주죠. 즉 내가 슈퍼나 할인 매장 제품을 쓰면 그냥 소비가 지출로 끝나요. 더 이상 생기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아메이로 바꿔 쓰면 뭐가 가능하다? 소비가 지출은 똑같습니다. 근데 매출로 들어오고요. 그게 수익이 되는 거죠. 아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프로슈밍. 소비가 지출이 되고 매출이 되고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즉 복습하겠습니다. 내가 수입이 생기면 뭐를 합니까?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를 하고 남으면 뭐를 해요? 저축을 하잖아요. 그쵸? 왜 저축을 해요? 내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목돈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내가 자산을 구축하고 사업을 하고 이 자산과 사업이 다시 수입으로 돌아가.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 삶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 아주 멋지게 선순환 구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소비를 하고 나서 저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이너스 통장 쓰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나다 보니까 목돈이 안 생기고 자산으로 안 들어가고 수입으로 다시 흘러가지 않으니까 항상 삶이 마이너스. 근데 아메이는요. 소비가 곧 자산이 되는 구조. 그게 바로 아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다? 유통이 조금 독특합니다. 일단 소비자가 1,300원짜리 비누를 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사요? 슈퍼에서 삽니다. 소매점에서 삽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유는 100원, 원가는 400원 정도. 그러면 이 제품이 어디로 갑니까? 총판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안 가요. 즉 뭐냐면 광고라는 걸 해줍니다. 삼성에서 갤럭시가 나오면 누가 광고를 해줘요? 삼성전자 공장에서 광고를 해줍니다. 광고비 100원이 들어가고 총판에다가 600원을 넘기면 총판도 관리비 이익 떼고 그 다음에 대리점에다가 800원 그 다음에 대리점도 관리비 이익 떼고 소매점에 한 1,000원. 그러면 소비자는 1,300원에 사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제품을 가장 비싸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유통이 좀 불합리해 1960년대 샘얼튼이 뭘 만들었습니까? 할인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1,000원에 할인점에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1,300원에 사던 소비자가 1,000원에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아메이는 똑같습니다. 아메이는요. 우리 같은 회원한테 제품을 다이렉트로 줬습니다. 그러면 원가는요. 아메이는 조금 비쌉니다. 600원. 왜? 좋은 원료를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유는 똑같이 100원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700원. 네, 700원이잖아요. 그걸 1,000원에 우리 같은 회원한테 넘기면 우리 같은 회원은요. 몇 가지의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 30% 싸게 사고요. 두 번째 100% 만족 보증. 세 번째 소매권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거를 1,000원에 사서 1,3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는데 한국 아메이가 한 25년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회원가로 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거는 지금 쉽지가 않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회원가로 받아서 소매권을 나한테 줬다는 거. 한 몇 년 전이죠, 여러분들. 신문에 경상도 쪽인가? 여러분들 코스트코에서 쿠키를 사서 재포장해서 판매하다 걸린 적이 있는 거 신문 한번 났었는데 아세요? 네. 예, 재포장해서 걸렸거든요. 지금 뭐냐면 일반 이렇게 유통, 뭐 이마트나 이런 데 내가 물건을 사다가 재포장해서 팔 수 있는 게 그 유통법상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메이는요, 내가 1,000원에 받아서 1,300원에 팔 수 있는 소매권의 권리도 줬습니다. 거기다 보너스 30% 줬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사업권입니다. 사업권도 줬습니다. 사업권. 즉 뭐냐면 보시면 아메이는 광고 안 합니다. 총판, 대리점, 소매점, 일루베는 유통 마진 30원을 우리 같은 회원한테 주는 거거든요.
주는 건데 이 회원이 사업권을 준 겁니다. 사업권. 유통업 하시는 분 중에서 성공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맥도날드 햄버거랍니다. 8.2%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맥도날드 햄버거를 제가 해요. 내가 하니까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저 형이 야 나도 좀 하자. 그럼 형 하나 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기능은 맥도날드 본사가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아메 사업을 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내 친구가 야 나도 아메 사업을 하자. 라고 하면은 야 너 아메 본사에다 얘기해. 라고 하나요? 너 그래 잘했어. 일로 와. 내가 회원가입 시켜줄게. 그러면서 내가 회원가입을 시켜줄 수 있는 권한까지 아메이가 저희한테 준 거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기업 이념 때문에 국제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는 그 기업 이념 때문에 아메이는 제품을 만들고 연구하고 딜리버리는 다 해줘. 근데 모든 유통은 우리 같은 회원이 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 소매바진도 주고 사업권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한테 사업권이 왔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 하나 하려면요 권리금 줘야 되죠. 프랜차이즈 그 회사에다가 뭐 줘야 되죠.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메이는요 내가 누군가한테 아메이 회원을 가입시켜 줄 수 있는 사업권을 아메이가 나한테 공짜로 준 겁니다. 이게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유통마진 300원. 그러면 이제 보너스의 배분 원리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뭐 불 켜져 있는데 들어오신 분 없잖아요. 즉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한 사람을 우리는 스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폰서가 내가 들어보니까 괜찮아. 제품을 써보니까 제품도 우수해. 그러니까 야 나한테 전달해. 야 아메이 너 한번 써봐. 너 아메이 한번 먹어봐. 또 아메이 사업을 한번 알아봐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내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괜찮아. 나도 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또 A한테 B한테 야 이거 한번 알아봐 먹어봐 써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 2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할 때 나이가 각각이 가져가는 보너스를 우리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S 전체 매출액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80입니다. 80. 그러면 S가 없으면 나의 그룹의 형성이 되겠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60. 그럼 또 내가 없으면 A 20, B 20 각각의 이렇게 매출액이 형성이 되는데 이 표에 의해서 A가 20이니까 그 다음에 S가 80이니까 얼마예요? 6%가 캐시백이 돼서 S 전체 그룹에 들어오는 보너스는 4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S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S 안에 내 그룹에 보너스가 있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60이니까 6% 똑같아. 그럼 36,000원을 빼주면 12,000원을 이번 달 S한테 보너스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36,000원을 다 갖는 게 아니라 A가 20을 했으니까 A가 가져가는 보너스는 6,000원. 3%니까. B도 3%니까 6,000원. 더하면 12,000원, 빼면 24,000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S 12,000원, 나 24,000원, A 6,000원, B 6,000원을 다 더한 금액은 48,000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익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비전을 갖습니다. 왜요? 누가 먼저 했어요? S가 먼저 했어. 근데 누가 더 많아요? 보너스? 내가 더 많아. 즉 수입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우자동차 다닐 때 대리 때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았는데 대리는 진짜 열심히들 하잖아요. 내용에 있는 차장, 부장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월급은 많이 받아가. 근데 아메이는요. S가 나한테 아메이를 전달하고 얘는 놀아. 근데 나는 열심히 A한테도 전달을 했고 B한테도 전달을 했어. 근데 아메이가 먼저 했다고 항상 S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아메이가 25년 됐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노력이라는 거죠. 내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보너스가 많아. 수입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즉 아메이는요. 선착순이 아니다. 노력순. 누가 먼저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두 번째,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신 김에 우리가 아메이와 피라미드 차이점. 아메이는 소비재 위주로 되어 있고요. 피라미드는 내구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비자와 내구재의 차이점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즉 경기가 안 좋으면 내구재는 안 팔립니다. 즉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 가구, 그 다음에 뭐 TV, 가전 이런 거 잘 안 나갑니다. 왜? 나중에 경기 좋을 때 뭐 바꾸지. 근데 소비재는요. 여러분들 경기 안 좋다고 이빨 안 닦으세요? 화장 안 하세요? 다 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소비재 위주로 되어 있고 피라미드는 내구재 위주로 되어 있고 아메이는 가입비가 없고 피라미드는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상한 내통 너무 많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 와이프가 저를 보자고 해서 나갔거든요. 보험을 해서 보험 들어달라고 그러지 않고 나갔더니 중요한 건 시크릿 들어보셨나요? 예.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거 가입비 있지 않아요? 가입비 없대요. 그래서 나도 전에 들었는데 200만 원인가 사는 게 있고 뭐 어떤 사람은 600도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야지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가입비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지.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이제 아메이 다이아몬드인지 알지 않냐고 어떻게 내가 아메이를 하는데 나한테 이걸 들고 왔어요. 왜냐면 초반 제 친구랑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6개월 있다가 커피 먹으러 왔는데 그만뒀더라고. 즉 뭐냐면 다른 것들은 가입비가 꼭 있습니다. 그걸 꼭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메이는 100% 보증을 해주고 환불이 안 되고 피라미드는요 수입에 역전이 되고 안 되고 아메이는 장기적인 사업이고 피라미드는 단기 판매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해서 수석다이아몬드가 되다 보니까 동창회 명부를 만드는데 저희 경북고등학교가 이제 내년이면 100주년이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동창회에서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동창회비 내고 하니까 써주거든요. 아메이 사업가 수석다이아몬드 써줘요. 이건 써놨더니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죠. 아메이 사업가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이 가끔 찾아와요. 아메이를 하겠다고 찾아오면 너무 좋겠는데 다른 네트워크를 하는 애들이 제가 수석다이아몬드가 찾아오는 거예요. 형 이거 한 번만 들어봐줘. 이거 한 번만 들어봐줘 그래. 그럼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해도 씨가 안 먹혀. 그럼 제가 꼭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너 못 도와줘. 그리고 너 이거 할 때 제대로 해. 뭐 스폰서가 뭘 사라 이런 거 절대로 사지 말고 정도를 갖고 해. 그리고 그 대신 네가 5년만 해라. 5년 있다 오면 내가 나 도와줄게. 너 도와줄게. 근데 5년 있다 오는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피라미드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6개월에서 이제 9개월이라는 정도가 지났어. 그럼 내가 A, B, C, D 네 사람한테 전달을 했고 A도 이걸 사업을 이해했으면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명씩 20만 원씩 쓰는 사람 20명이 그룹이 형성이 돼서 A라는 그룹은 400만, B는 300, 200, 100. 다 더하면 얼마? 1000만. 이렇게 됐을 때 21%가 캐시백이 돼서 210만 원이 내 그룹 전체의 그룹에 보너스로 들어옵니다. 그럼 다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A라는 그룹에 400이니까 15%가 캐시백이 돼서 60만 원이는 이 A라는 그룹 전체가 돌아가는 돈이 60이고요. 그 다음에 B는 300이니까 12% 36만 원, C는 9% 18만 원, 6% 6만 원. 빼주면 120, 90만 원이 이번 달 내가 받는 보너스입니다. 나는 매출액이 없는데 제가 여기서 그걸 딱 보고 나서요. 내가 아메이를 알아먹겠다라는 느낌이 여기서 왔습니다. 그럼 90만 원이 커요? 작아요? 큰 돈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90으로 보면 크지가 않아. 근데 이거를 금융자산으로 보면 엄청 큰 거예요. 내가 얼마를 넣어야지만 이자가 90만 원이 나오냐는 얘기죠. 제가 맨 처음에 아메이 들을 때만 10%였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1억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100만 원 나왔죠.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 근데 지금은요. 1억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0만 원도 못 나와요. 이자가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매달 90만 원이 나오려면요. 이 9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애로 태어난 아이한테 90만 원이라는 돈을 좀 상속시켜 줘야 되겠다. 그때 당시만 3억을 집어넣어야지만 나오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억이 아니라 한 5억 이상 집어넣어야지만 나오는 돈. 그러면 내가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내가 이런 돈이 나오냐면요. 내가 금융자산으로 이걸 금융자산으로 따져봐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5%만 되면 얼마가 나와요? 지금요?
브론즈 빌드를 빼놓고 50에서 70 나옵니다. 그럼 50에서 75% 400만 매출액만 돼도요. 지금은 은행에다가 3억 정도 집어넣은 금융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꿈이 뭐였냐면 학교 다닐 때 5층짜리 건물을 사서 5층에서 내가 살고 1층부터 4층까지 임대를 주고 사는 게 제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물을 살려면 엄청나게 돈이 비싸겠죠. 제가 파트너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부동산 하는 분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임대료가 나오려면 얼마짜리 건물이어야 돼요? 그랬더니 한 2, 30억이랍니다. 2, 30억이면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의 월세가 나온대. 그러면 제가 대우자동차에서 지금 23년 동안 지금 근무를 하면 제 동기 중에서 이렇게 빠른 애가 상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부장입니다. 팀을 맡고 있는 부장. 거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대우는 이사라는 직급이 바로 상무거든요. 그럼 상무가 돼도 연봉이 2억이 안 넘거든요. 그럼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2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를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 젊으신 분들 뭐 직장 다니면 돈 많이 벌 것 같지만 내가 1억을 저축하려면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3억을 저축하려면요 매달 300만 원씩 10년을 묻든지 100만 원씩 30년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저도 직장 다녀봤고 여기 있는 분들도 직장 다녀봤잖아요. 저는 또 엔지니어니까 조금 치밀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국민은행 부지점장이에요.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 은행에서 적금을 뭐 5년짜리, 뭐 7년짜리, 10년짜리 있잖아요. 적금을 붓고 만기까지 가는 사람이 몇 프로 되냐? 그랬더니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5%보다 좀 많아요. 네, 18%, 20% 된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8명은 다 중도 해약하고 2명만 만기까지 가는 거고. 즉,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저축해서 절대로 못 모읍니다. 즉 뭐냐면 이게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3억에서 5억이라는 거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 절대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제가 1년 6개월 만에 SP를 갔거든요. 1년 6개월 만에. SP를 가고 퐁당 2번 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정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업가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9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된다는 거는요. 진짜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다 13박 15일 이렇게 보름씩 가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큰애가 제대를 하고 스위스하고 이태리 이렇게 자율여행을 보름을 갔다 와요. 그래도 매출액이 줄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자산을 구축했기 때문에 진짜 매달 평생 조금씩 증가해도 증가되고 상승이 되는 거를 23년을 하다 보니까 뭐를 해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잡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제 친구들한테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23년 동안 하고 나서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노후 준비, 노후 문제 이런 거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 다 됐습니다. 도리어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가져가는 혜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래요. 하루는 제가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는데 전부 다 20년 전에 아메를 전달했어요. 친구예요. 제가 그날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잘 못 만납니다. 아메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만나면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근데 만났습니다. 5명을 만났는데 하나는 2명은 고등학교 동기 동창, 하나는 기아자동차 동기, 하나는 대학 동창.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고 가는데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다 아메이를 전달을 했어. 대학 동기는 삼성 전기 들어가서 부장으로 있다가 은퇴를 하고 업체 조금 돌다가 지금은 이제 실업급여 받고 있더라고요. 둘 다 대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동기는 지금 기아자동차 연구소 부장이야. 근데 당뇨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인슐린 통 차고 있어. 고등학교 동창놈 중에서 하나는 아메이를 전달했습니다. 3대째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전달했더니 자기 와이프가 자기는 로또라고 안 했어요. 부천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엄청 잘했습니다. 집 2채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돌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만났는데 부천에서 옛날 어린이집 아이 때려서 죽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 가지고 원장했던 그분이 교사하고 있고 얘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도와줬다가 취업해서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부천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있는데 이 시신경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 만나서 시신경이 이렇게 모자이크로 되어 있답니다. 모자이크식으로. 그 중에서 시신경이 몇 개가 이렇게 안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는 보여요. 아 너구나. 그런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몇 개가 안 보이다 보니까 조합이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을 못해도 와이프가 다 하고. 제가 시청학까지 데려다 주는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다 내려다주고 집에 이렇게 가는데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20년 전에 내가 진짜로 더 모가지를 끌든지 패든지 해가지고 아메를 시켰어야 되는데 뭐 전혀 뭐 말들을 안 듣던 그 친구인데 23년 후의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지금요 진짜 사명감을 갖고 제 파트너들한테 얘기합니다. 더더욱 더 열심히 더 세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제가 34살에 아메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노후가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 네가 은퇴할 때쯤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저분 저 앞에 있는 세 분 나이 때 했는데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23년이 돼서 지금 은퇴할 나이가 돼 보다 보니까 그게 진짜 현실이 된 거예요. 제 친구들 대기업에 있는 애들은 일단은 다 끝났고요. 은퇴한 애들은 산 다니고 있고 할 게 없습니다. 노후 준비 너무 큽니다.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6개월에서 9개월 했을 때 90만 원.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돈이 연속적으로 나오느냐?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는 이유가 재구매가 일어나는 소비재고 회원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제품이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험이 축적이 돼요. 내가 죽어도 내가 하는 네트워크가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메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십시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디시드랍스 하나 뭐 한 10,000원 그거 뭐 내가 리테일에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쭉쭉쭉 모아지면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이 뭐예요? 400, 300, 200, 100 내가 다 합쳐서 1,000만이 됐을 때 그 사람 우리가 SP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네트워크, 이렇게 소비자군에 따라 네트워크에 따라 틀려지지만 평균 한 150만 원. 3번 하면 GP 정도 되는데 한 170, 그 다음에 플라티늄이 되면은 한 200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뭐 2,000이 넘는 거죠. 이때부터 아메이가 정식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본사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고요. 그 다음에 2박 3일 소프트 워크 호텔에서 세미나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4박5일간 해외여행 자격이 주어지는 게 플래티늄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운드스 플래티늄은 1년 내내 1,000만을 유지하는 사람. 그러면은 연봉이 3,000에서 4,500 정도 됩니다. 요새 여러분들 대기업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3,000, 4,000 되죠. 일반 중소기업은 한 2,5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메이 사업은요. 파운드 플래티늄 3,000에서 4,500 정도 됩니다. 우리 둘째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애고 큰 애는 그래도 이렇게 미팅에도 오고 이렇게 와서 미팅 들어서 아메이가 좋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메이는 좀 그리고 삿포로를 예전에 맨날 데리고 다니고 자기는 아메이 사업가가 되겠다고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미팅에 오면 이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 내가 파운드 플래티늄만 됐으면 좋겠어. 제가 어떻게 목표를 세워줬는지 아세요? 27입니다. 너 10년이 지나면은 몇 살이냐? 그랬더니 37이야 아빠. 그러면 네가 10년 동안 진짜로 네가 아무리 네가 아메이 사업을 못해도 10년을 하다 보면은 파운드 플래티늄 갈 수 있어. 그러면 연봉이 3,000에서 4,000이.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47이지. 그러면 47, 20년 아메를 20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못해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드디어 98년도 여행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메이 최초로 가족여행 감입니다.
그래서 요노마가 둘째고요. 얘가 큰 애예요. 그래서 4살, 7살 때 제가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 첫 여행을 갔고요. 그 다음부터 매년 이제 리더십 여행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케언즈를 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더십 갈 때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하와이 2000년도 갔습니다. 파트너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여러분들이 코타키나발루 가서 골프를 한번 쳐봤습니다. 저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많다라는 김우중 회장의 책을 읽고 김우중 회장은 절대 골프 자기는 골프 칠 시간에 일을 한다고 절대 골프 안 치셔요. 저도 내가 아메이를 하지 내가 골프를 안 친다 해서 지금도 골프는 안 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행 가서 한번 쳐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미야자키 가족여행이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매년 다이아몬드 여행은 애들을 데리고 삿포로를 가니까 이때부터 양가 부모님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 스폰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창욱 사장님. 네, 이때 파운드스 다이아몬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타키나발루 또 가족여행이 돼서 갔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호주 케언즈. 저는 호주 케언즈를 2번 갔습니다. 근데 저는 호주 케언즈가 진짜 좋더라고요. 여기서 그 다이아몬드 이상은 헬기 타고 이제 그 산호군을 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국 사냐고요. 그 다음이 이제 뒤에 있는 삿포로. 아메이 2009년 50주년으로 돼가지고 다이아몬드만 가는 삿포로를 일반 플래티늄한테도 오픈을 해가지고 삿포로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코타키나발루 갔고요. 그래서 이제 래프팅을 타려고 준비하고 이분이 쓰리잡을 하는 그분입니다. 힘이 좋으니까 저는 쓰리잡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이 역사상 처음으로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 아버님, 여기 장인 장모님, 원래 분당인데 안동이신데 원래 분당에 사시다가 나이 드시니까 이제 집 짓고 분당 이제 풍산으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화면 다 밝으시잖아요. 세 번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진짜로 막 사주 경제, 피라미드 하는 애들하고 같이 여행 가니까 막 사주 경계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님 다혈질이십니다. 그래서 아메이 한다고 그랬더니 밥상 뒤집어 엎으시고 집 나가라고 그러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때 회장했거든요. 역사가 120년 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저보다 간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전달해도 다이아몬드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꿈이 저희 형제거든요. 장로 되는 게 꿈이세요. 그래서 너 절대로 교회에서 전달하면 연을 끊자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전달 못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 소원대로 저희 형은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사인데 한 교회에 두 형제가 장로가 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권사로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장모님은 안동분이십니다. 안동분. 그래서 여기가 안동이라 안동역을 제가 못하지만 안동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도 무서워하는데 제일 무서우세요. 제일 무서우세요. 아메 엄청 반대하셨고요. 지금은 진짜로 좋아하세요. 왜냐면 용돈 드리죠. 1년에 한 번씩 제가 모시고 양가 부모님 모시고 카니발 빌려가지고 전국 일주 다 해드리죠. 호텔에서 식사하시죠. 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좋아하시는데 초창기 때는 엄청난 핍박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태국 치앙마이 이제 가족여행이라 부모님 모시고 순서가 됐고 여기가 어디냐면 브루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진짜로 왕궁으로 지을래다가 호텔로 만든 거라요. 천장이 전부 다 금입니다. 7성급 호텔입니다. 7성급. 우리는 전 세계 6성 호텔은 있어 7성급은 없거든요. 7성 호텔은 없습니다. 7성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타키나발루 또 갔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아메이가 크루즈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오키나와 상해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 위에서 조깅도 하고요. 여기에 이 크루즈 안에 들어가면은 아이스링크도 있고 뭐 연극 보는 데도 있고요. 여기 수영장도 있고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발리 가족여행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두바이 리더십 가서 버즈 칼리반가 168층에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와이입니다. 저는 여기가 진짜 좋았던 건 가이드한테 들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배가 뭐냐면 미조리함입니다. 미조리함이면 일본 천황이 메가더 장군한테 항복무소를 쓴 거를 일본에 가면은 그 진주만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민간인들이 가면 이 안에 그 그림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뭐 항복무소 쓴 자리.
근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아메이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가이드 20년을 하는데 미조리암 그 앞에까지 레드 카페를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레드 카페를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쭉 해놨죠. 5시 이후에는 민간인이 이제 다 뭐라 그러나 못 들어갑니다. 그걸 딱 막고 배 위에서 칵테일 파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배 옆에서 뷔페 먹었는데 이런 회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가이드를 하면서 아메이가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메이 6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50주년 때 삿포로 플래티늄이 갔는데 이때도 또 플래티늄을 보내줬는데 그때는 위드 칠드런 애들이랑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번에 두바이 갔다 온 겁니다. 두바이. 그래서 두바이 가가지고 그냥 파트너들하고 모래 위에서 사막 사파리 할 때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 사람한테 연달을 해가지고 피트가 되면 사파이어, 드래그가 6개월이 되면 플라티늄이 되겠죠. 그 다음에 3개가 되면 에메랄드. 연봉이 5천에서 8천인데 제 파트너 중에서 에메랄드인데 1억이 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 아들을 27이니까 37까지 파운드 플래티늄, 47까지는 에메랄드. 그러니까 아무리 아미를 못하고 가버려도 20년 해가지고 세력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랬더니 자기 만들 수 있을 거래요. 그러면 47. 그러면 거기서 10년을 더해. 그럼 어떻게 돼요? 57살에 너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가. 30년을 잡아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30년을 해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가면 넌 진짜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에메랄드. 또 놀면 뭐예요? 또 플래티늄인데 이 밑에 있는 분이 6사람을 플래티늄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 제가 첫 다이아몬드를 갔을 때 연봉이 8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BV가 조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속 다이아몬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꼭대기인지 알고 있어요. 아니 꼭대기래매 막 그래요. 키를 모르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드디어 2002년도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2003년도 1월달에 삿포로를 갔습니다. 저는 삿포로에 1년 차에 갔을 때를 너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여기 또 반일이라고 또 반일 요새 운동인데 이런 얘기하면 모르겠다. 저는 일본은 참 좋습니다. 왜? 너무 깨끗해요. 너무 친절해요. 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일본을 딱 갔는데요. 삿포로를 딱 갔는데 온 세상이 눈입니다. 온 세상이 눈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눈을 치우면은 이 길을 이만큼이 온 거예요. 이 한 해. 이게 더 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삿포로가. 그래서 매년 삿포로를 갔는데 이 호텔이 복층 호텔입니다. 그래서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방 하나 있고 밑에 방과 거실하고 이렇게 부엌이랑 같이 있는 구조. 그래가지고 액티비티. 그러니까 2004년도니까 이제 우리 이때 어렸을 때 이제 애들 데리고 가서 매년 얘네들은 삿포로에서 스키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삿포로.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 가니까 이제 참치 절단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참치를 딱 이걸 딱 드셔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동호 참치 못 드세요. 이건 진짜 딱 입에 들어가면 그냥 녹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니본가. 그래가지고 여기는 보시면 일본에 여행 다니신 분들은 알 텐데 이렇게 이런 거 하나도 다 돈 주고 시켜야 되는데 아메이가 가져가서 다 갖다 놓습니다. 제가 술을 안 먹어서지 술 이런 거 전부 다 무한 리필 다 됩니다. 많이 컸죠. 둘째는 캐나다 때 어학연수 가서 여기 스키장인데 여러분 보시면요 사람이 없습니다. 루프가 37개입니다. 근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50주년에는 삿포로를 안 가고 그때 이제 50주년 때 가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참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7, 8년 가니까 얘가 이 정상에 올라가서 스키를 타고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이졸라라고 해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가 다 따지면 37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최정상에서 지금 손잡고 찍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1년도에 사진이 다 날라갔습니다. 영상 하나가 딱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년 모아 이때 사진이 다 날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보드를 배우자 이제 스키는 최상급을 가니까
그래서 이제 보드를 딱 이제 배우는데,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뭐 받고 난리가 났죠. 내년부터는 우리가 보드가 좋아지겠다라고 했는데 2012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원전이 터지는 바람에 여행이 없어지고요. 그때 이제 싱가포르 가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 갔는데, 이게 진짜 좋았던 게, 저는 삿포로 다음에 하와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래가 일반 돌고래 말고 밍크고래가 튀어 올라가는 걸 찍어준다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바이 다이아몬드 인비를 가가지고 사막 사파리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피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드니, 내년에 아마 시드니일 거죠. 여기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거리가 100km가 가시거리랍니다. 지금 뭐냐면 서울에서 천안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공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버브리지 위에서 등반한 거고, 그 다음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오페라 보고, 요 옆에 뭐냐면 식당 갑니다. 카페 앉아서 커피 먹고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쿠알라룸푸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메이 60주년 전에 한번 다이아몬드들이 먼저 가서 삿포로 오픈돼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메이 60주년도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랑 같이 갔다 왔고요. 저는 레이디 가가 젊은 친구들은 안 텐데, 레이디 가가 제가 가서 눈앞에서 봤는데, 그게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래는 참 너무 잘 불러요. 근데 막 들어서 부르고 엎어서 부르고 막 별짓 다 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60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다이아몬드 여행을 이제 또 사진을 딱 2020년도 걸 넣어야 되는데, 올해는 다이아몬드 여행지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줬습니다. 돈. 얼마 줬냐고 안 물어보시네. 1,700만 원 받았습니다. 1,700만 원. 수입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의 애용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애용자들을 하나, 한 명, 두 명, 세 명을 만들면 수입의 속성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영업의 특징은 뭔가요?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카페를 해, 여기서 매년 매달 매출액이 한 1,000만 원씩 들어와. 근데 그게 1년이 지나서 2천만 원, 3년이 지나서 1억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근데 아메이는 그게 가능합니다. 무한대로 됩니다. 두 번째, 상속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 상속도요, 지금 여러분 상속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40에서 45%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절세를 빼놓고 기본이.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 제 아들한테 명의를 바꿔주려면 4억 5천을 세금으로 딱 내야지만 명의가 딱 바뀌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주식으로 주면 60에서 65% 냅니다. 근데 아메리는요, 상속이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을 해서 상속세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죠. 우리 아들한테 제가 받는 연봉 2억에서 2억 5천 되는 그 회원 번호를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메이는 불황이 없습니다. 지금 막 자영업자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지금 작년 대비 한 2.5% 성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제적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제사업, 국제후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세, 수동적인 사업이라는 거. 네트워크만 만들어 놓으면 아메이 수입의 속성은 최고입니다. 그럼 사업의 특징을 볼까요? 일단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메이 하는데 나 500만 원 있어야 돼? 1000만 원 있어야 돼?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구애,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요. 능력 없어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되고요. 학력도 필요 없고요. 사무실 필요 없고요. 직원 필요 없고요. 리스크 없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네트워크는 시스템에서 커지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아들한테도 읽혔지만 진짜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죠. 내 인생이 5년 후라는 하우석 씨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책 한 권을 띄워드릴게요. 지금 현재 2020년 아닌가요? 네. 맞죠? 네. 지금 만족하시나요? 지금 삶에 만족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나 2020년 진짜 만족한다 라고 물어보면은 전부 만족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 5년 전입니다. 2015년 전에 선택한 도구에 의해서 현재가 개선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2020년도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만족을 못해.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도구가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직업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뭐 여성분들은 남편일 수도 있고 그래도 뭔가를 도구로 선택을 했는데 그 도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성에 안 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나간 과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앞으로 5년 후 2025년 어떻게 만족할 거냐는 얘기죠.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5년 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근데 아까 내 인생의 5년 후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